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들어온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은 하락을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내년도 상승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장단기 전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장 막판에 이렇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간 쉬지 않고 불장을 이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간 상승세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의도된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중소형주로 평가받고 있는 주식들은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9월달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8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낮게 나오고 PPI, CPI 지수마저 예상치에 준하는 수준의 수치가 발표가 됨으로써 9월 17일에 있을 이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쉬지 않고 상승을 했고,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에도 미 연준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함으로써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온 나스닥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0.95% 하락하는 기술적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치지 않고 상승을 하자 파월 연준의장도 어느 정도 경계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파월 연준의장은 금일 로스 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일단 추가 금리 인하와 그 폭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빠르게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계감을 드러냈어요. 연준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이 오늘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기술주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자,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확률은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이 73.6%였는데 오늘은 76.9%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12월 달까지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이 확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시장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상승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과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오늘 1.93% 하락한 425.85불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1월 6일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주총까지도 괜찮은 호재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10월 이내로 FSD 버전 14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델부터는 정말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3분기 인도량이 잘 나올 것 같은데 4분기 인도량에도 호신호가 있죠. 바로 신규 모델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모델 Y 6인승 버전이 L이 나오고요. 저가형 모델도 런칭을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총을 전후로 해서 옵티머스 버전 3세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먼저 가장 큰 시일 내로 다가온 3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이번 3분기는 미국 판매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판매량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3분기 판매량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판매량 17,300대가 나왔는데요. 3분기에 12주차예요. 자, 여기 밑에 파란색 막대와 연두색 막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가 되겠습니다. 전주 판매량이 전분기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인 연두색 막대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전년 대비로도 25%나 높게 판매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분기 판매량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가 여기 아래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1분기, 2분기보다는 훨씬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2014년 3분기보다는 7% 빠지는 모양새입니다만 자,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YTD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9% 정도의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폭을 좀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번 3분기에 중요한 건 전체 판매량이 되겠고, 아무래도 미국의 EV 보조금이 9월 30일 즉 3분기 말까지 계약을 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미국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월가 예상치는 43만 3천 대 수준입니다만 테슬라의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리 블랙 역시 47만 대로 보고 있고요.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는 50만 3천 대까지 보고 있다고 했죠.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칼시가 1000대를 더 올렸어요. 50만 4천 대까지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역대급 판매량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 49만 5천 대보다도 더 많은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47만 대에서 50만 대 사이만 나오더라도 괜찮은 판매량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호재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건재하다, 굉장히 좋다라는 걸 최근에 다시 한번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AI 사업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버전 3세대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이는 공개일 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것 뿐이지 테슬라의 당장의 수익으로 다가서진 않을 거예요. 물론 테슬라 공장이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일단 실전 배치가 되면서 테스트가 될 수 있지만 테슬라의 수익에는 바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수익에 가장 빠르게 반영될 사항으로는 역시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내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로보택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대의 안건은 일론 머스크 CEO의 보상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주가를 지금보다 8배 정도는 상승시켜야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12%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라는 보상 조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셔널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누적으로 2천만 대 인도하는 거, 이거는 1도 아니에요. 이미 테슬라는 글로벌에 800만 대 이상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200만 대 이상씩은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 쉬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티머스 100만 대라든지 로보택시 100만 대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여겨집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점은 이 400빌리언이라는 에비타가 되겠어요. 4천억 불. 즉 우리 돈 연간 500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담대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연간 벌어들이는 에비타 수준이 15빌리언 수준이에요. 150억 불 정도가 되는데 4천억 불. 즉 지금보다도 연간 수익을 20배 이상은 올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자, 하지만 로보택시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게 상상만 하는 영업이익 수준이 아니에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연산을 해놓았습니다. 차량 한 대당 가격을 35,00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평균 승차요금, 일일 승차횟수, 연간 운행일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산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로보택시 한 대당 연간 매출 5만 불을 달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연간 수익이 25,000불에서 35,000불 정도 한 대당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굉장하죠? 일단 로보택시 한 대를 사게 되면 연간 매출이 5만 불이고 연간 운행비가 15,000불이기 때문에 바로 1년만 운행을 해도 5만 불에서 15,000불을 빼면 35,000불이 나오는데 1년만 운행해도 바로 본전을 뽑습니다. 그러면 2년 차부터는 이제 벌어들이는 돈 족족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행비만 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5,000불에서 35,000불의 수익이 매년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보택시는 알아서 자기가 운행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사업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조건에서 옵티머스 100만 대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100만 대가 있었죠. 자, 여기다 100만 대를 곱해보면 100만 대만 운행을 해도 250억 불에서 350억 불의 수익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랑 ESS 메가팩을 팔아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150억 불 수준인데요. 로보택시 100만 대만 운행을 해도 별다른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즉 공장 증설이라든지 신규 차종 제조라든지 이러한 작업이 없더라도 그냥 앉아서 250억 불에서 350억 불의 연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서비스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제조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PER 수치, 즉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천억 불이라는 목표치가 있었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만 대당 수익이 250에서 350억 불이니까 이 숫자로 4천억 불을 나눠주면, 그리고 거기에 100만 대를 곱해주면은 로보택시가 몇만 대 필요한지 나오는데요. 약 한 1000만 대에서 1600만 대 정도 글로벌에 보급을 하게 되면 테슬라는 앉아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2천만 대를 누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기존의 차량도 로보택시로 변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글로벌에 1000만 대 이상 보급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사회가 제시한 이 목표, 물론 400빌리언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만 로보택시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로 보이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로보택시의 경쟁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지역에서 활발하게 로보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가 웨이모인데요.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해 보더라도 테슬라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요금이에요. 웨이모는 요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차량 자체가 워낙 우리돈 2억 원에 달하는 고가를 보이고 있고, 강력한 제조 역량도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강력한 제조 역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2km 정도 단거리를 운행을 했을 때 웨이모보다 훨씬 더 낮은 요금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요금에서 앞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미래의 셋 역시 이 6개의 영역에서 4개의 영역에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선도적인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모멘타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는 회사예요. 하지만 이 회사를 미래에셋 증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바라보는 자율주행 업체들의 위상이 재밌어요. 테슬라는 궁극의 업체이고 자율주행의 애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에이다스 기업으로 모빌아이가 있었죠. 자율주행 레벨 1과 레벨 2의 초반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예요. 이 모빌아이의 솔루션이 여러 레거시 기업들에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다양한 에이다스 기능들이 보급이 되었죠. 자, 하지만 모빌아이는 이미 그 차세대 주도권을 하웨이라는 테슬라에 넘겨준 상황이에요. 현재 화웨이가 중국 내 최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멘타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화웨이의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보다도 일단 뒤처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달라요. 이 스타트업이 최종 목표라는 궁극의 경쟁자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애플이라면 본인은 안드로이드와 같은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테슬라는 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자율주행 모델 훈련을 위한 이 컴퓨팅 용량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10이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현재 133으로서 화웨이보다 13배의 월등한 컴퓨팅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회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테슬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11월 6일 주주총회가 끝나면 그록을 탑재하고 있는 xAI에 투자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xAI의 컴퓨팅 파워는 테슬라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컴퓨팅 파워가 2배, 3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테슬라가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런 로보택시, 일단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 되면 차량 대수를 수천 대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전역에 일단 보급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인 절반이 어쨌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에 맞춰서 언슈퍼바이즈드 FS도 개발이 될 예정에 있죠. 그러면 이제 차에서 수면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를 거예요. 내년 중반이 되면 드디어 이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 재무 성과에 기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또 하나의 마일스톤을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FSD 버전 14의 기능에 그 수준을 도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MPCI, 즉 마이퍼 크리티컬 인터벤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 개입당 주행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이
중요한 개입을 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V13까지 15,000마일에 달했어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년에 1만 마일 이상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1만 마일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6,000km예요. 1년에 16,000km 평균적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5,000마일이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15,000마일보다 마일마다 한 번씩 중요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82,500마일로 극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82,500마일이면은 뭐 거의 10년 정도 운행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년에 한 번 정도 개입이 있다라는 거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 단기적으로도 좋은 분위기가 예상이 돼요. 물론 자주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현재 주가는 테슬라 현재 가치보다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잘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